전국에 계신 서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강을 들어갈 건데요. 5강의 내용은 어디냐면 책 페이지로 보시면 17페이지입니다. 개항 이후에 경제와 사회인데 오타가 났어요. 경제화가 아니고 와입니다. 와로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 들어갈 건데, 자, 여기 부분은 시험에 사실 걸리는 부분만 걸리고요. 그 부분 또 잡아드릴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의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습이에요. 했던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항 이전에는 우리가 청나라의 주도하에 무역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개항 초기입니다. 항구를 열어 제꼈어요. 우리는 무슨 조약을 통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항구를 열어 제낍니다. 무슨 항구? 바로 부산, 경제적인 목적,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원산이란 항구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본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인천이란 항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약 중에 재밌는 조약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루지 무역 조약이 들어갔었습니다. 간행이정 심리라 그래서 우리는 일본 애들이 만약에 부산 항구를 들어왔다, 물건을 가지고, 그러면 걔들은 부산을 기준으로 심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 애들이 부산에 도착을 하면은 대구까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을 갖다 팔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와서 중간 지점에서 물건을 떼와서 각 지역에 판다 그랬죠. 그래서 요 시기 개항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 상인들이 그나마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얘들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미 기차를 타고 다닌다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영국에서 버버리산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면제품을 가지고 오고 뭐만 가져간다? 쌀만 미친 듯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미면 교환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미, 일본 쪽발이 새끼들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면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쌀은 모든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밀가루가 오르면은 빵값, 라면값, 과자값이 오르는 것처럼 쌀값이 오르게 되면은 모든 물가가 다 뛰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쌀만 가져가니까 조선에서 쌀이 귀해지는 거고, 쌀값이 오르면서 물가 폭등, 농민들의 삶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산 질 좋은 대량 생산된 버버리 면제품을 헐값에 가져다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간의 수공업으로 만드는 배틀로 짜는 이러한 면방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의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개항 초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모군란 이후입니다. 자, 이모군란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이거를 누가? 우리 명성황후는 혼자 해결 안 되니까 청나라 오빠를 부르면서 청나라 해결을 해주죠. 그러면서 청나라가 어떤 조약을 체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은 나의 것이고 나의 여자고 나의 여자친구인데 일본 쪽발이 새끼가 찝쩍대면서 뺏으려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요걸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을 땡겨왔지만 미국도 데려왔더니 조선을 탐을 내고 조선으로부터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을 도와주고 나서 잘 됐다. 이 기회에 우리가 조선에 대한 영유권이랄까? 아니면 지배권을 더욱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라면서 체결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름이 더럽게 길어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과 농민들이 물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룰인데 앞에는 조약이었지만 여기서는 마지막에 장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조약을 체결할 때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지만 일단 그래도 조약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1대1로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의미 자체는. 실제로 내용은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나 장정은 애초에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 거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 있는 나라가 청나라, 조선이 밑이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일본은 심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지만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청나라는 내지 통상권이라는 거를 획득하게 됩니다. 안내.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모든 조선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조선 상인들은 더욱더 위기에 빠지겠죠. 그리고 일본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서양과 조약을 체결했을 때 무슨 조약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불평등 조약의 최악의 조항 중에 하나였던 최혜국 대우 조항. 최혜국 대우 조항은 어떤 조항입니까? 그 나라에게 최대한 혜택을 베푸는 조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미국이 조선으로부터 광산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새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그런 조항이 없다. 그런데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으면 굳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프랑스도 광산을 가져가는 조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나라에게 마음대로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니까 이게 발동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전부 다 상인들이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선 경제가 더욱더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했던 조청상민수로 무역장정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이렇게 청나라가 침투를 하니까 조선을 놓고 일본과 청나라의 상업적 대립이 심화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일본도 똑같,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갖다 파냐? 영국에서 수입한 똑같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영국산 버버리 면제품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갖다 팔고 뭐만 가져간다? 쌀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미면 교환 체제예요. 이때 와서도. 그러면서 지금 조선의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간파천 들어가기 전인데 여긴 좀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봤던 것처럼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한반도 내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권을. 그러다가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종이 명성황후가 칠러정책, 러시아계 기대자 일본이 무리수,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을미개혁, 을미의병, 3당 콤보.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간파천. 아간파천 때 모습을 또 볼 겁니다. 아간파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걸 파토내고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가 버린다 그랬죠. 자, 앞에 강의 때 얘기를 했었지만 한 우리나라의 왕이 모든 걸 도망가 버리고 모든 걸 갖다 버리고 다른 나라 외교대사관으로 도망을 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든 걸 갖다 버리고 다른 나라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그 도망간 외교대사관에 해당되는 나라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가 야 고종아 오느라 고생이 많았죠. 네 마음대로 편하게 쓰고 근데 우리는 광산이 갖고 싶어. 그럼 줘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무독 좀 캐고 싶어. 산림 채벌권 좀 주면 안 돼? 줘야 돼요. 러시아가 달라는 걸 다 줍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왜? 얘들한테 이걸 주면은 다른 나라는 뭐가 발동합니까? 최혜국 대우조항이 똑같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파천 시기 때 여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잘 안 보이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나라에게 다 뜯겨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 아간파천 시기 때 키워드는 뭐냐면은 열강의 경제 침탈이 가장 심하였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지도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에서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다른 시험을 보시게 되면 요 지도를 던잖아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침탈이 일어나게 됐던 계기로 온 것은 아간파천 찍으면 정답입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아간파천 시기 때 요거만 기억하세요. 아 이렇게 많은 거를 약탈당했구나. 그리고 그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건 좀 이따 밑에 내려가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디테일한 내용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거 끝나고 나서 아직 개념상으로는 안 배웠지만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아간파천으로 문제를 내면은 열강들의 침탈이 가장 심했던 시기다라는 거. 언제? 아간파천 시기 때. 최혜국 대우조항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책은 어떤 정책? 미명교환 정책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모군란이 터지고 나서 청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체결했었던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이나 박스에 외국 상인들이 온 동네의 물건을 갖다 판대요. 제시문에. 그러면
다음 자료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로 오는 것은 조청산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요거 찍으면 정답입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강의 경제 침탈 부분 또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 침탈 부분이에요. 자, 여기 부분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뭐 쓸 필요도 없고요. 교재 보시면은 17페이지에 철도 부설권 독점이 있습니다. 경인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예요. 요거 부설권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경부선, 경의선 또 프랑스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이 철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교통을 장악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 입장에서는 먹었을 때 우리를 식민지배를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염두에 뒀을 때 미리 세팅을 좀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지배나 차관지배, 토지 약탈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한 장 넘기시면 한꺼번에 잡아드릴게요. 여기 경제적 구국운동이 있어요. 경제적 구국운동이 있는데 요거를 한 큐에 잡아드릴게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은 뭐냐면 지금 일본이랑 뭐 열강들이 치열하게 우리를 삥 뜯어가고 있습니다. 막 수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멍텅구리죠.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를 지금 보는 건데 먼저 일본이든 청나라든 그리고 나중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경제는 영국산 버버리 면제품을 갖다 팔고 쌀만 미친 듯이 가져가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자 일본과 우리 관계에 어떤 조항이 생기냐면 방공령이라는 조항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조항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배경입니다. 먼저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청나라가 조청산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팔게 되고 최애국 대우 조항이 발동되면서 서양의 여러 나라들도 상인들도 우리나라 온 지역의 물건을 갖다 팝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을 못했던 나라가 하나가 있죠. 바로 뭐냐면은 이걸 쓸 필요 없겠네요. 바로 일본입니다. 왜요, 선생님?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처음으로 근대적 조약을 최초로 체결을 했는데 이때는 얘들은 심리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산, 원산, 인천 지역에서 심리 4km입니다. 얼마 안 돼요. 4km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얘들은 최애국 대우조항을 넣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눈 뜨고 지금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우리를 찾아갑니다. 이모군란이 터지자마자 바로 찾아가서 야, 조선아, 우리 조약 하나 새로 체결하면 안 돼? 라면서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거를 체결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싫은데?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니들이 사실은 조선의 경제가 말아먹게 된 이유가 우리가 맨날 쌀만 가져가서 그렇잖아. 그래서 니들 쌀을 만약에 흉년이나 자연재해를 입어서 쌀이 너무 귀할 때는 곡식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명령인 방공령을 때릴 수 있는 명령을 줄게. 그리고 니들이 사실 진짜 망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관세. 우리 일본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 니들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나 요거 2개 줄 테니까 우리도 최애국 대우조항을 좀 넣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딜을 냈던 게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우리 조상님들 돌아버립니다. 오케이 콜! 요걸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방공령과 관세를 얻었지만 우리는 일본에게도 이제는 최애국 대우조항을 주게 됩니다. 그게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어쨌든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들어갔던 내용이 뭐냐면은 방공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1880년대 후반에 지방 곳곳에서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방공령을 지방 사도가 때려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공령에는 단 한 개 조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니들이 무작정 방공령을 때리면 우리도 안 되니까 단, 옵션을 걸어요. 단 1개월,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고 방공령을 때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기상청. 당장 내일 날씨도 못 맞춰요. 오늘 날씨도 틀립니다. 구라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날씨, 자연재해, 농사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시대 때 무슨 한 달 뒤를 내다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만 하고 저만 해도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사고를 당할 수 그건 너무 심했다. 맞죠? 죽어버리면 너무 심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달 안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예를 들어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수십억을 갑자기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면 돼요. 저 만약에 합격하죠. 안에 건물 하나 사고요. 떠나버릴 겁니다. 강의 마저 찍어야죠. 내가 할 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치든 마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돈 버는 순간 바로 이탈리아 가서 모히또 쪼쪼쪼 빨면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한 달 후를 예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도 갑자기 홍수나 자연재해는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알면은 수재미 이런 거 돈 지원할 필요가 없죠. 모금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면은. 갑자기 터졌을 때 쌀이 귀하니까 일단 사또는 급한 대로 방공명을 때린 거예요. 한 달 전에 때린 게 아니고 당일이나 뭐 3일 전에. 그러자 일본이 그걸 핑계를 삼습니다. 야, 조선아, 너무한 거 아니니? 한 달 전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왜 바로 때리니? 니들 때문에 우리가 입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배상해라 라면서 실제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해요. 이 배상금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웃긴 일이 발생을 해요. 일본이나 청나라의 돈을 빌려서 다시 갚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어쨌든 이게 방공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 외에 기타 등등으로 그냥 득굴리세요. 우리나라 상인들, 외국 상인들이 침투하니까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상인들끼리 동업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스케일 크게. 왜? 대기업이랑 소상공인이랑 붙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조금 이따 다음 강의 때 배우겠지만 이러한 외세의 침탈, 아간 파천 시기 때 요걸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가 독립협회라고 있어요. 요거는 다음 강의 다시 배울 겁니다. 그때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은 듣고 흘리세요. 그리고 앞에 봤지만 일본이요. 요러한 방공명뿐만 아니라 일본이 토지도 그렇게 삥을 뜯어요. 철도를 만든다. 그리고 군용지로서 뭐 사용하니 어쩐 이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땅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을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헛소리 하지 마라. 농강회사라 그래서 우리가 땅을 알아서 경작하고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거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좀 지우고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제 국채보상운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국채보상운동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땅을 뺏는 거 맞습니다. 일본이 땅을 뺏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저항을 해서 농강회사라는 걸 만들었었고요. 보완회라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보완회와 농강회사는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다다음 강의나 다시 언급해드릴 겁니다. 일본이 이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를 얘기를 하냐면 황무지 개강권이라는 걸 요구를 해요. 요건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서울에 길을 가다가 도심이고 아니면은 건물이 있는 명동 이런 데 갔는데 분명히 그곳에서 빈 공터가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공터가 있다. 어머! 땅이 비었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넣겠지만 토마토를 심은 거예요. 토마토 농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얘기를 하죠. 여기 빈 땅이었으니까 내가 토마토 농장을 만들었어. 없는 땅을 내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어. 이제부터 이건 내 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친놈입니다. 도라이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깜빵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니들 안 쓰는 황무지 우리가 개간할게. 그리고 그거 우리가 쓸게. 미친놈들. 우리가 개간한다. 그래서 만든 게 농강회사고 보완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고요. 한편 일본은 땅을 그렇게 뺏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완전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도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화폐정리사업이라는 거를 전개를 해요. 화폐정리사업은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을사조약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체결하기 전에 일본이 세팅 과정 속에서 지들이 만든 조약이고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1차 한일협약 때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 이런 매기 같은 매가타. 아, 이런 매기 같은 매가타. 요 매가타라는 일본 쪽발이 새끼가요. 재정 고문으로 파견이 돼요. 재정 고문으로.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정책을 할 때마다 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이 1차 한일협약 때 재정고문, 내정고문으로 왔던 매기 같은 메가타가 주도했던 게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간단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식민 지배로 갈 거예요. 100%. 먹을 거면 먹기 전에 지금 세팅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조선 사람이 조선에서 조선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환전을 하잖아요. 일본 가서 음식을 먹고 우리나라 돈 10,000원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경찰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아예 돈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선의 조선돈 대신에 이제 어떻게? 일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건데 환전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으로 가야 되겠죠. 은행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는요. 갑, 을, 병 이라는 형태로 화폐를 바꿔주는 거예요.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동전에다가 이렇게 낙서해 본 적 없으세요? 세종대왕 얼굴에 막 흉터를 그린다든지 그런 적 없나요? 그렇죠. 또 저만 그랬겠죠.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그런 장난을 치고 했었는데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또 동정준에 이렇게 찢어진 거 있잖아요. 엄청 해진 거. 막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했던 거. 괜히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화폐들. 그러한 더럽거나 이런 화폐들을 전부 다 병으로 때리는 거예요. 화폐 질이 좋거나 새 거 같은 거는 갑으로 때리는 거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병으로 등급을 받게 되는 화폐는 돈을 안 바꿔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 너무 해진 거예요. 가져가면은 병으로 때렸다. 그러면 10,000원을 빵원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바꿔줘요. 그런데 이 병으로 때린 화폐가 우리나라 화폐 중에 3분의 2입니다.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조선 내에 우리나라 돈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선의 경제가 폭망합니다. 흔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상인들 어떻게 될까요?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 보유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금을 받고 갔더니 3분의 2가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망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은행들 어떻게 될까요? 은행 당연히 우리나라 돈 가지고 있는데 돈의 3분의 2가 병. 돈 하나도 안 바꿔줍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게 되고 일본 상인들한테는 미리 알려줘요. 이거 할 거라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는 조선 돈을 가지고 실제 물건을 다 사버려요. 그냥.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현물을. 또는 미리 그 전에 환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결과 어떻게 될까요? 조선 내에서는 실제로 현금 보유량, 돈 자체가 귀해지는 거예요. 그때 일본이 쓱 다가옵니다. 야, 조선아, 니들 돈이 없지. 우리가 돈 빌려줄게. 라면서 이때 일본이 차관을 제공해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 빚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계획대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올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 식민지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우리가 빚을 국가가 혀가 발음이 꼬이죠? 국가가 진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화폐 정리 사업을 따로 물어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둘 중에 출제율이 높은 거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오늘 배우는 강의에서 출제율이 가장 높은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라고 저의 고향인 대구에서 바로 누가 주도를 했냐면 돈 아저씨 나라가 빈 부채, 나라국, 나라의 부채를 갚고 나라의 돈을 갚자라는 서상돈 아저씨의 주도로 펼쳐지는 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선생님의 고향인 대구에서. 그래서 저의 고향인 대구를 가게 되면 실제로 국채보상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뭐 광화문에서 월드컵 응원하고 가지만 우리는 거기서 합니다. 대구는.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종을 치잖아요. 보신각종. 서울에서는. 근데 대구에서는 국채보상운동에는 종을 칩니다. 어쨌든 그런 소중한 공간. 거기서 일어났다. 대구에서 이러한 빚을 갚자라는 게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지원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이 당시 때 있었던 언론 신문사에서 이거를 광고해주고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는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또는 다다음 시간에요. 그러면서 일단 지금은 흘려들으시면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이 신민회에서 만든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황성신문, 이러한 신문에서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고, 이러한 거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서 번 돈을 가지고 세이브한 돈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진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렇지만 일본이 가만두지 않겠죠. 결국엔 일본의 탄압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화폐정리 사업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화폐정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막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냥 화폐를 뭐 바꾸려고 한다. 갑을병 뭐 이렇게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다음 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하나로 걸릴 수 있습니다. 메가타가 주도하였다. 끝! 그 다음에 제시문에 메가타가 주도해서 화폐 샬라샬라샬라 막 설명이 나왔어요. 정말 어렵게 나오면은 다음에 전개된 사업에 대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상인과 조선의 은인들이 몰락하였다. 조선의 경제가 힘들어졌다. 정답입니다. 더 쉽게 나오면은 이거 다 줘요. 메가타 화폐 바꾼 내용 다 줍니다. 다음과 관련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화폐 정리 사업 찍으면 정답이에요. 오답으로 뭐 방공명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힌트 다 주고요. 일본의 진빚을 갚기 위해 샬라샬라샬라.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은 무엇인가? 쉽게 넣으면 국채보상운동 찍으면 정답. 그 다음에 재심은 선지로 들어가면은 대구에서 누가? 서상돈이 주도하였다. 요거 찍으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강좌도 끝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경제 부분은 짧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들어주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저는 그러면 바로 또 이어서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